하루 만에 지는데 왜 무궁화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꽃에 끝이 없다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무궁화입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꽃에 왜 영혼을 뜻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꽃 가운데 왜 하필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을까요? 오늘 식물야사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궁화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궁화는 9과에 속하는 낙엽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꽃에는 아주 특별한 습성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꽃잎을 펼쳤다가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어제 핀 꽃이 지고 나면 오늘 또 새로운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내일 또 다른 꽃이 핍니다. 무궁화는 보통 7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그루에서 피는 꽃이 보통 2천에서 3천 송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궁이라는 말은 한 송이가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고 또 피고 지고 또 피면서 꽃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무궁화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궁화와 우리 민족의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을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라 시대의 기록에는 신라를 가리켜 근하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궁화가 있는 나라 또는 무궁화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는 신라가 외국에 보내는 국서에서 자신의 나라를 근하양이라고 표현한 기록이 전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태극기도 없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반도의 나라를 설명하는 말 속에 무궁화가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옛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궁화를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궁화의 모습을 바라보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한번 피고 끝나는 꽃이 아닙니다. 오늘의 꽃이 쓰러지면 내일의 꽃이 다시 올라옵니다. 비바람을 맞아도 다시 꽃봉오리를 만들어냅니다. 끝난 것 같은 순간 또 다른 꽃이 시작됩니다. 이 모습은 세월이 흐르면서 끈기와 인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조선말 개화기로 들어서면서 무궁화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랫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에 이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단순히 뜰에 피는 꽃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 무궁화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민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 쓰러지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나겠다는 마음을 담아내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가장 오래 피어있는 꽃이어서 무궁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송이는 너무나 쉽게 집니다. 그런데도 꽃 전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진짜 힘은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시 피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무궁화는 오랜 역사와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라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해서 우리의 꽃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기억과 노래, 역사와 고난 속에서 조금씩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되어 온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지는 꽃에 왜 무궁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마 중요한 것은 꽃 한 송이의 수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의 꽃은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다른 꽃이 핍니다. 그 꽃도 지지만 그 다음날 다시 꽃이 핍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의 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했던 우리의 역사와 이생아리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바라볼 때는 한 송이만 보지 마십시오. 그 옆에서 피어날
다음 꽃봉오리도 함께 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무궁화에서 발견했던 진짜 무궁의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식물야사 무궁화 이야기였습니다. 꽃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뒤에는 사람이 있으며 사람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식물야사에서는 또 하나의 식물에 숨겨진 전설과 역사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식물과 옛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궁화에 얽힌 이야기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